고1 미니 모의고사 7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2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입니다. 토론 뭔지 알고 있죠? 찬성, 반대 나눠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말하기 방식. 옆에 문제 1번 봤을 때 토론의 맥락으로 봤을 때 기억에 대한 가장 적절한 거 읽고 풀어봐야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기는 토론 전에 실시한 반대 측의 협의 일부입니다. 찬성 1의 발언과 보기를 고려할 때 어쩌고 저쩌고 끝까지 다 읽어보고 풀란 얘기네요. 시작해봅시다.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제 나왔으니까 일단 밑줄은 그어줍시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개념 정리.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에서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인용. 출처를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근거 3. 또 요즘 팬덤 문화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하고 있어서 팬덤 활동을 하면서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4.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서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사의 출처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공격 엄청 잘했어. 국내 유명 팬덤의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미 팬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당연히 그런 근거가 나오겠지. 나는 그 조사의 출처를 믿지, 그 조사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희의 자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한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주세요. 저희는 팬덤 활동이 부정적 역할을 준다고 합니다.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1. 그래서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만족감을 준다고 했지만 그것은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됩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산촌 팬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팬덤 활동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중독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한 거죠? 거봐, 너무 심하다고 했잖아. 어떤 대상에 깊이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 생활을 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죠? 네 라고 대답했으면 말렸을 텐데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네요. 1번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보러 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지 않네요. 1번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입니다. 그렇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반대신문 찬성 1에 관련해서 반대 측이 협의를 할 거예요. 반대신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찬성 측이 자료를 제시하면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겠어. 어떻게?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신뢰성의 문제를 삼아서 편파적일 수 있다면 그 점을 부각하려고 하는 거지. 원래 팬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당연히 좋은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너희들의 자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음. 이게 공정성이니까 너희들의 자료는 공정성에 어긋나 있다. 이 얘기 잘 해줬네요.
3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다음은 답사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에서의 계획한 내용 중 답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답사 참여자의 선정 과정, 답사를 누가 갔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습니다. 답사 대상의 가치, 답사의 목적과 함께 대상을 구체적으로, 대상을 언급하며 사전에 조사한 내용 제시, 최근 기사 활용, 답사 동기 제시하자. 답사보고서 아우라지 100의 용암에 다녀와서 작성일, 작성자,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 얼마 전 신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우라지 100의 용암의 천연기념물 542호로 지정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 기사가 실렸어요 라고 벌써 하나 지울 수 있겠죠? 누구? 미음 지울 수 있겠네요.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친구들은 백의 용암이라는 재밌는 이름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사하고 특이한 지형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목적에 해당되는 이야기겠네요. 답사 목적, 디귿. 베개 용암은 용암이 물과 접촉할 때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베개 모양으로 굳은 형태의 용암을 이야기합니다.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케이 또 하나 지울 수 있는 거 있겠는데 사전 조사한 내용 리얼 있죠? 베개 용암은 해저 산맥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잘 발달돼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우리나라 육지에서의 발견되는 예가 드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 정도면 답사 대상의 가치지. 니은. 베개 용암의 형성 과정, 구성, 성분 등과 같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전부 다 있죠? 없는 거는 1번.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일찍이 어떤 게 더 맞습니까? 일찍이는 결국엔 누구 더하기 누구, 일찍 더하기 이였겠네요. 한글 맞춤법 25항을 살펴보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나 일찍 하다 되나? 안 되지.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일찍 부사죠. 일찍이 얘도 부사네.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일찍 살리고 이 살리고 그러니까 일찍이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겠네요. 나머지 읽어는 봅시다. 어근과 접사의 결합체로 분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분석이 돼요. 따라서 질문하신 단어는 니은에 해당되므로 일찍 원형을 밝혀서 이로 적어야 합니다. 답은 3번. 옆에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 단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게요. 뒤에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기역 동그라미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잘 봐. 기역 동그라미라고 표시된 거 있죠? 그 단락에 답이 있다. 그 단락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기역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단락 읽고 5번 문제 풀러와야 돼요. 6번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용이 있고요. 조건 A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담아라. A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표현 문맥에 맞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이렇게 조건에 맞는 글찾기 할 때는 두 번째 표현법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지울 수 있는 게 있거든. 1번 비유적 표현이 없어요. 탈락. 2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단 기다려. 3번 양날의 검처럼. 4번 시간은 천금. 5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처럼 전부 다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거 두 번째 조건만 가지고 1번 지울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본문 돌아오죠.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 벤담이 처음 제시한 원형 과목인 페놉티콘은 단어 뜻 설명했잖아요. 밑줄.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페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여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간수의 존재 자체도 알 수가 없었다. 반면 바깥쪽의 둥그런 감옥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창이 있어서 자신들의 모습이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되어 죄수들은 늘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상황이냐? 위에서 내려봤을 땐 동그랗게 생긴 감옥, 가운데에 감시하는 탑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옆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땅이 있고 감시탑이 있고 여기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각각의 방이 있어요. 설명은 없지만 바깥에서 햇볕이 이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 탑에서는 이쪽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탑 안의 상황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엄청 어둡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벤담은 이러한 페놉티콘의 구조는 죄수들에게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 감시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 1970년 중반 이른바 정보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감시가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라는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전자감시가 페놉티콘과 비슷했대요. 벤담의 페놉티콘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고 CCTV는 도로와 거리, 건물 내외의 자리를 잡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본다. 신용카드 같은 전자결제를 통해 나의 소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전화, 문자 내용까지 저장되어 복원할 수 있다. 바야흐로 정보의 수집을 통해 다양한 감시와 통제, 즉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네요. 아까 뒤에 나와 있는 6번 문제에서는 A를 비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꼭 그런 것들이 이러한 정보가 수집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4페이지에 6번 보러 갈게요. A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봅시다. 서구에서는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나이, 가족수, 가구,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 광범위한 조사였다. 이거 전부 다 완전 내 개인정보 싹 다 내주는 건데? 이 조사 결과를 분석으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초석,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네 이러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광범위한 조사가 꼭 나쁘지만은 않네 이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 양날의 검처럼 쓰는 사람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사회현상을 한쪽 면만 보고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거봐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앞으로 다시 넘어오죠. 여기서 정보는 벤담의 페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해서 정보는 시선,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을 합니다. 규율과 통제를 위한 기초 수단이 됩니다. 우선 이 둘은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대요. 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간수 때문에 매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열람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 다른 공통점은 비대칭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시선의 공통점 1. 불확실성 2. 비대칭성 페놉티콘은 죄수는 볼 수 없고 간수만 볼 수 있게 만든 시선의 비대칭성 전자 페놉티콘은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을 거니까 방대하게 수집된 정보를 열람할 때 접근자의 신분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전자혁명의 시대를 거쳐 정보의 바다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자페노티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을 해결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 뭐요? 비대칭성, 불확실성 두 개를 해결을 하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떨게 하는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기억, 역감시는 뭐예요? 보통 사람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 보통 사람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 다시 한번 보통 사람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 그 내용 찾으시면 되겠네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번? 5번. 1년마다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신고 재산을 언론에 공개하자 비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개한다라는 것, 보통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잘했고요. 나머지 6번에서 7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